교과서랑 필기도구 다 준비된 상태로 선생님 수업 기다리고 있죠? 오늘도 선생님이랑 함께 힘차게 신나게 한번 독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 배경음악은 어땠어요? 선생님이 배경음악까지도 열심히 고르고 골라서 제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항상 선정을 하는데 되게 신나게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던 의미로 오늘은 조금 더 발랄한 음악을 골라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13쪽까지 했죠. 그래서 13쪽 맨 마지막 여기 그런부터 우리가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14쪽을 피고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하면서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바로 시작할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묶어볼 수 있겠죠? 묶어보면 책을 통해 삶에 대한 의문에 삶에 대한 의문의 해답을 찾은 나의 황홀감. 오늘 또 글씨가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여기 통. 자,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중간 1을 끝난 거예요. 중간 1. 여기까지. 그러면 처음은 어디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여기 처음. 선생님이 이 책은 수필이기도 하니까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진다 그랬고 처음에는 여기 앞부분,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맨 밑에부터는 중간 1이죠. 그리고 우리가 14쪽 여기 두 번째까지는 중간 1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중간 1도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정리해보면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지적 의문이 명쾌하게 해결되었을 때 느낌, 희열. 근데 지금 이거 딱딱 소리가 들어가나요? 선생님이 최대한 소음을 안 내려고 이 애플 펜슬에다가 펜촉을 껴놨는데 하도 그 필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마저 닳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좀 딱딱 소리가 나는데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런데 여기부터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중간 2. 여기부터는 중간 2가 되겠죠? 자, 중간 2를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뭘로 바뀐 거야?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졌다. 자, 여기를 우리가 밑줄을 해야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졌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졌을까요? 그렇죠. 원래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들이 모두 유전자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한 황홀감을 느꼈어. 아, 이런 이유였구나. 되게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럼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유전자 때문이라는 거야? 그건 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모든 것의 근본은 유전자라는 생각 때문.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썼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를 쓰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데 라고 필자가 느끼는 거죠. 자, 여기를 묶어봅시다. 그래부터 존재일 뿐인데 여기를 묶어서 그 다음 여기 밑줄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데 자, 이런 것처럼 어떠한 대상이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계획되어져 있는 대로 짜여진 각본처럼 행동하는 거를 약간 고급진 말로 수동적이라 그래요. 수동적. 그러면은 이 필자가 느꼈을 때는 우리 인간은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야. 거기서 오는 좌절감이 있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여기는 여기다 쓰지 말고 밑에다 쓸까요? 좀 길 수도 있으니까. 아니다, 여기다 쓸게요. 아이고. 인간이 무슨 존재? 수동적인 존재라고 느낀 후 감정이 변한 거죠. 좌절감이 오게 된 거예요. 좌절감. 자, 그럼 묶었어요, 우리가. 이 묶은 건요, 왜 그러냐면 이 필자가 인간은 결국에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야 라고 느낀 좌절감이 이 중간 이전에 누군가도 똑같이 느꼈어요. 누군지 기억할까요? 13쪽을 보면요. 보이죠? 여기 보이면 13쪽에 1, 2, 3, 8번째 줄. 특히 이렇게 깊은 고민에 빠진 사람도 있었는데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그 사회과학자들도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굉장한 좌절감을 느꼈죠. 왜? 연구 논제와 성과가 모두 유전자 때문이야. 유전자의 문제로 환원되는 거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회의감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이 회의감과 동일한 좌절감을 누가 느끼고 있는 거야? 필자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내적인 감정이 변화한 거죠. 자, 묶은 걸 정리를 하면은 사회과학자들이 느낀 회의감과 동일한 좌절을 느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렸다.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이 모두 헛일이고 인생사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런 거예요. 일장춘몽이라는 거는 밑에 나와 있죠.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꿈속에서 굉장히 큰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 꿈속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했어. 현실인 줄 알았어요. 이게 너무 행복해서 막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딱 꿈에서 깨니까 진짜 내 현실로 돌아온 거야. 그럴 때 느끼는 거, 이 꿈은 결국 일장춘몽이었구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로또를 꿈꾸고 뭐 사고 뭐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꿈이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일장춘몽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수도 있는데 구운몽에서 많이 나오죠. 꿈속이랑 관련된 거. 자, 그럼 밑줄 그읍시다. 여기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이 모두 헛일이고 인생사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자, 여기를 정리할 수 있겠죠. 필자의 나는 감정이 바뀐 좌절감으로 인해 삶의 허무함을 느낌. 원래 일장춘몽이라는 말을 약간 허무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것 아니겠네? 세상은 유전자 덕에 탈없이 유지될 테니
점점점점점점. 내가 죽어도 어차피 이 세상은 유전자 덕에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이게 뭐야 라는 지금 절망감과 회의감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를 묶어서 시간이 지난 후에 느낀 나의 좌절감과 회의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옆에 있는 날개 우리 한번 정리해 보자. 글쓴이가 책을 통해 느낀 황홀감이요. 좌절감으로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거였어요? 원래 내가 근본적인 문제나 원인이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고 난 후에는 유전자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황홀했죠. 어떠한 깨달음을 앓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근데 점점 생각해보니까 이 유전자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겠어? 이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무슨 존재가 되는 거야? 그렇죠.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든 거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라는 인간 자체는 결국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야. 그러다 보니까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진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읽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죠, 우리 친구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다. 하지만 다행히 방황이 길지는 않았고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여긴 밑줄만 그읍시다.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이러면 안 돼. 미국까지 공부하러 와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기회를 찾았고 이제 막 시동을 걸었잖아. 그 책이 말하려는 건 이게 아닐 거야. 그 책은 이기적 유전자죠. 자, 그럼 여기를 묶어봅시다. 이러면 안 돼부터 이게 아닐 거야. 자, 이 필자는 어떤 거예요? 내가 좌절감을 느꼈지만 수동적인 존재구나. 그렇구나. 하고 끝난 게 아니죠. 이 좌절감을 극복하려고 지금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묶어서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을 다잡고 있으니까 나의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금방 추스릴 수 있었으며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자, 여기 밑줄 넘어가기 전에 미리 밑줄 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여기까지. 자, 이거는 다시금 삶에 대한 의지를 되새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 아류의 책들이 나오는 대로 나는 무조건 다 찾아 읽었고 그 책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자, 여기까지 묶어봅시다. 나는부터 참석했다. 여기까지 묶어서 자, 그러니까 이 필자는요. 내가 좌절감을 겪고 있지만 이걸 그대로 끝내지 않고 이걸 극복해보자 라고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죠.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 책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한 거죠. 자, 지금 이와 같은 것처럼 내가 어떠한 무의미한 상태,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적인 태도를 허무주의라 그래요. 허무주의. 그래서 니힐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나의 노력. 그래서 허무주의를 다시 정의하자면 일체의 사물이나 현상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인식되지도 아니하며 또한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사상적 태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유전자가 인간을 계획한 대로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니까 인간은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아니하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야. 허무주의를 근데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돌이켜보면 그 몇 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오로지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룬 주제들이었다. 그러니까 극복하려고 정말 노력을 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 주제들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거듭한 어느 순간 나는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자, 밑줄. 나는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동시에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동시에 느낀 마음의 평안함.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우리가 묶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정리 중심 내용은요,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틀리면 안 돼. 우리 친구들 화이트 없으면 나 원망한다고. 나의 노력과 그 결과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단.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직결이라는 거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것도 개입하지 않고 바로 연결된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주었으며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은 아님을 깨닫게 했다. 깨달은 거죠, 지금.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넘어가야죠.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유의지의 형태로 나타나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유의지는요,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나 스스로 내가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가 나에게 지시를 해도 내 의지로 이거를 제압하거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된 순간에는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묶읍시다. 아이고, 파란색이네. 갖게 되었다까지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요. 인간이란 거는 뭐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통해 삶을 발전시키는 인간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꼈다 그랬어, 방금? 그렇지, 경외감을 느꼈다 그랬어. 경외감. 자, 경외감이라는 거는 우리 여기 밑에 나와 있기도 해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이런 건데, 뭐 예를 들면은 되게 놀래. 뭐야? 놀래면서도 내 안에서는 되게 신비롭고 존경스럽고 공경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생명에 대한 경외감, 이런 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가가 태어나면은 경외롭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존경심, 공경도 있으면서 놀라운 감정, 그걸 경외감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필자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은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된 거죠. 인간에 대한 경외감과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자, 넘어가서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뿐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삶을 더욱 발전하도록 이끈다. 자, 여기까지 묶어봅시다. 자꾸 묶어보지. 정리해봅시다. 정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 삶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누구의 깨달음? 그렇죠. 계속 필자얘기니까 나의 깨달음. 이거 왠지 소리가 딱딱딱딱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걱정 말아요. 펜촉을 선생님 다시 구입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정말 ASMR 하듯이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리가 다른 잡음이 안 들려야 되는 게 선생님이 새로운 펜촉으로 조용히 수업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얘들아 중간 2예요. 여기가 중간 2 끝. 중간 2가 끝났어요. 이제 끝밖에 안 남았죠? 자, 그럼 중간 2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중간 2 정리를 하면은 시간이 지난 후 느낀 좌절감과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뭐 했다 그랬어? 다시 읽으면서 그렇지 재해석하고 난 후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깨달음. 내가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황홀감이 막 들었어. 왜냐면 내가 궁금했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점점 갈수록 이 모든 게 다 유전자 때문이라면 인간은 뭐야, 뭐 하는 건데? 그럼 난 죽어도 뭐 별거 아니겠네? 이런 식의 좌절감이 변한 거죠. 그치만 이 사람은 여기서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 계속 이 주제와 같은 책을 여러 권을 읽고 아니면 이 주제와 관련된 토론에 참석을 하면서 재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재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식은 인간은 자유의지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극복을 해나갈 수 있잖아 라고 지금 중간 2에서 끝내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있어요? 많이 어렵죠. 이 글이 되게 어려워요. 철학 같은 그 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잘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중간이었고 여기는 이제 끝!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여기 15초까지만 선생님이랑 할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소재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런 뒤에는 항상 몇몇 학생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절감이 너무나 큽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밑줄. 자,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혼란스럽대. 근데 이건 어떤 거야? 필자인 나도 겪었던 감정이잖아요. 동일한 감정을 학생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나가 과거에 느꼈던 좌절감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학생들. 그러니까 필자인 나, 지금 교수인 거죠. 교수도 과거에 내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느꼈던 좌절감을 이걸 읽은 학생들도 똑같이 겪는 거야. 왜냐면 이 책을 소재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얼마 동안은 그랬다. 약간 교수님 같나요? 하지만 그 책과 관련된 하지만 그 책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하면서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말고 더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봐라. 약간 좀 젊은 교수님 같죠? 자, 밑줄. 하지만 다음부터 그 책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하면서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이건 뭐 한 거예요? 이 필자의 경험이죠. 이 필자가 좌절했었을 때 그거에 관련된 책 많이 읽고 토론하고 다니고 그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좌절을 극복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묶어서 자꾸 묶는데 왜 자꾸 묶죠?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문단 정리.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학생의 좌절감과 그에 대한 나의 조언이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 14번째 줄. 정말로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이거 본 친구들은 이래서 땡땡이 이거구나 라고 바로 나와야 돼. 땡땡이 뭘까요? 지음, 미음. 그렇죠. 제목. 이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이게 제목이잖아. 왜 그러겠어? 여기에 나오죠. 정말로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이래서 그 제목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가 왜 그리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자, 진짜 묶읍시다. 여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독서를 하긴 했는데 어떤 독서를 한 거야?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되고 내 삶을 변화할 수 있는 독서를 한 거죠. 그거를 의미 있는 글씨가 다시 쓸래요. 의미 있는 독서를 통한 나의 변화.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 라고 지금 필자가 깨달은 거죠. 너무 말이 멋있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뭐 어떠한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을 거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지.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멋있죠. 자,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면 책을 통한 나의 깨달음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변하게 됐죠. 그럼 나의 깨달음이 어디서 가장 드러나냐면 여기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거 뭐 한 거야? 정리를 해줄게. 여기다가
나가 느낌, 진정한 깨달음. 그게 바로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며 되는 거지 라고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문단밖에 안 남았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좀만 더 화이팅.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들이다. 범주라는 거는 어떠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 같은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말들을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해주는데 이 글 읽고 나는 정말 이거를 2학년 친구들한테 첫 수업에 하는 걸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한테 말을 하거든요. 너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지고 너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너는 무조건 그 꿈을 이룰 거야 라고 선생님이 항상 응원해 주거든요. 여기 필자가 느낀 깨달음과 너무 일치해서 선생님은 지금 이 수업 시간에 하는 이 글이 약간 친구들한테는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묶었죠. 이 묶은 거는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내 유전자는 내가 허락한 어떠한 범위 내에서는 내 노력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더 잘하면 잘할수록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정리를 얼른 해버립시다. 자신의 유전자가 허락한 범주죠. 범위 내에서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고 최선 다하고 이러면은 내가 노력을 더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노력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만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칫하면 운명론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운명론자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다 우연적인 게 아니라 운명이 말을 이렇게 꼬이죠 여러분들. 운명론자는 모든 일은 다 정해진 게 맞아. 그죠?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다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내 운명이라는 거지. 내가 이 길을 가는 방향도, 내가 이 꿈을 정한 이유도, 내가 너와 뭐 결혼하게 된 이런 것도 다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인간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다는 이론을 믿거나 주장하는 사람을 운명론자라 해요. 근데 운명론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분명 운명론자와는 다르다. 나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걷는 그 길 속에서 분명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끝났어요. 자, 여기를 묶어보세요. 운명론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르다. 왜 다를까요? 너무 많이 깠다. 왜 다를까요? 나는 운명론자랑 다른 이유는 이걸 하기 때문이야. 그렇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지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러면서 나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노력하는 삶에 대한 나의 다짐이 지금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삶에 대한 나의 깨달음, 이렇게 끝을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끝! 그래도 끝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독서를 통해 얻은 삶의 깨달음과 노력하는 삶에 대한 다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되게 뭔가 와닿는 글들이지 않아요? 되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자, 봅시다. 글쓴이는 이기적 유전자와 같은 주제를 다룬 여러 책들을 읽고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뭐였어요? 이기적 유전자와 같은 주제를 다룬 여러 책들을 읽었어. 그 이유가 뭐였어? 원래는 이 책을 읽은 후에는 황홀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인간이라는 거는 주어진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무슨 존재? 그렇죠. 수동적인 존재로 보였다는 거야. 그치만 여러 책을 읽으면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왜 화살표를 그랬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책만 읽었더라면, 만약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만 읽었으면 그럼 결국에 모든 것들은 다 유전자 때문이니까 인간도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야? 수동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룬 여러 책들을 읽어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수동적인 존재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밑에 보면은 스스로 하는 독서 활동도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적어보자. 선생님은 일단 이 제목, 독서가 얼마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이 문단과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선생님은 이 두 개가 가장 인상이 깊네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 굉장히 좋아요. 독서로 해결하고 싶은 자신의 고민,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선생님은 교사니까 학생과의 소통 문제 더 잘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소통 잘하는 교사가 되고 싶으니까. 그리고 수업 개선. 네, 이런 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많고 그 전문가들이 책을 내니까 선생님은 그런 책을 읽고 수업 개선에 관련된 걸 해결할 수 있겠죠. 독서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은 다 끝났어요. 15쪽. 15쪽도 했고 14쪽도 했고 우리 이렇게 엄청 열심히 공부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고 원래 이 시간에도 학습활동을 나가기 전에 제재 구조도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선생님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지금 엉덩이 들썩들썩 하는데 선생님 끝내줘야겠죠. 엉덩이 들썩들썩 거릴 시간에 선생님이 얼른 후딱 끝내고 우리 친구도 화장실도 갔다 오고 기지개도 피고 밀린 카톡도 한번 보고 인스타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수업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밀리지 말고 강의는 바로바로 들어주세요. 그럼 우리 좀 이따가 봐요.